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의 합을 S로 나타내는데 이때 첨자가 첫째 항부터 이 첨자에 있는 항까지의 합이죠. 그럼 S1이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A1이 될 겁니다. 그럼 S2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A1 더하기 A2가 될 겁니다. 자, 같은 식으로 하면 S3는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A1, 2, 3를 다 더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본다면 Sn-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죠. 따라서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S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다 보면 n-2항이 있을 테고 맨 마지막에 n항까지 더해줘야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sn이 주어졌을 때 거기다 2를 대입하면 s1과 a1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sn이 주어졌을 때는 a1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Sn-1을 요 밑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Sn-1을. 자,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Sn-1을 아래로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빼보겠습니다. 윗식에서 아래식을. 그럼 좌변은 Sn-1이 될 거고요. 자, 우변은 다 소거가 됩니다. 빼니까. 그럼 얘만 남겠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식 하나가 나옵니다. 즉 Sn에서 Sn-1을 빼면 이게 AN이 되겠죠. 이게 당연한 거죠.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일반항인 AN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S1은 A1이다. 이 두 개의 식이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A3 더하기 A3 더하기 A4를 구해라. 그럼 이걸 S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네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A3과 A4만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일부분, 수열의 일부분의 합도 S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N이 3n 세제곱 플러스 n-1 이렇게 다항식으로 주어져 있고 A3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A3는 우리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번째 항까지 합에서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SN이 이렇게 다항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등차 수열은 아니고요. 등비 수열도 아니고 하여튼 어떤 수열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세 번째 항은 세 번째 항까지 합해서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S3라는 것은 함수처럼 n 대신에 3을 대입하는 거니까 3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3-1. 그럼 여기가 81이 되고요. 81, 83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S2도 구하면 되는데 S2는 n 대신에 2를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83, 24니까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83에서 25를 빼면 되니까 자, 13에서 5 빼면 8, 58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웠던 AN이라는 것은 n번째 항까지 합과 n-1번째까지의 합의 차다. 이것은 등차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수열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A1과 S1과 같다. 이것도 등차 수열을 비롯한 모든 수열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등차 수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다루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보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항수 곱하기 첫 번째 항 a 더하기 마지막 항 a 플러스 n-1d. 그러니까 2a 플러스 n-1d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면 2분의 dn-d 플러스 2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전개를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요게 전개를 해보면 2분의 d의 n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a-d 2분의 2a-d의 n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의 항은 우리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요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2차식으로 나옵니다. 2차식. 2차식이고 특징이 등차 수열의 합 2차식으로 나오고 있죠.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다. 상수항이 없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d라는 것이 보이죠. 즉 공차의 절반이다. 요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2차식.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의 특징.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 2차식이다. 2차식이죠. n에 관한. 두 번째는 상수항이 없다. 세 번째는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2분의 d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 있는데 이 SN이 3n제곱 플러스 4n일 때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AN이라는 것은 SN에서 SN-2를 빼는 것이죠. 그러면은 SN은 3n제곱 플러스 4n이 되고요. 자, 여기서 뭘 빼냐면 SN-1, SN-1이라는 것은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되니까 3 곱하기 n-1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n-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해보면 3n제곱 플러스 4n이 되고요. 마이너스. 자, 요게 n제곱이니까 3n제곱 마이너스 2n이니까 마이너스 6n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 플러스 4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3n제곱 소거되고요. 4n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6n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6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A1을 구해보면 7이 나옵니다. 여기서 S1을 구해보면 7이 나옵니다.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은 6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SN에서 SN-1을 빼면 되겠다. 자,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이 3이 뭡니까? 공차의 절반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3이 되니까 공차가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S1은 A1 첫 번째 항과 같으니까 2를 대입하면 7이 되겠죠. 첫째 항과 공차를 아니까 일반항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첫 번째 항 플러스 n-1 d니까 6n 플러스 1. 자, 아까와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틀리기 쉬운 문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SN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일 때 AN 일반항을 구해라. 자, SN을 보니까 n에 관한 2차식은 맞는데 상수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등차 수열은 맞는데 첫째 항이 등차 수열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n제곱 플러스 4n이 SN이었다면 거기에다가 2를 더 더한 것이 되겠죠. 그럼 이 2를 한번 빼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N이 만약에 n제곱 플러스 4n이라면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니까 등차 수열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한번 일반항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창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S1과 A1은 같으니까 S1과 A1은 같으니까 2를 대입하면 5가 될 겁니다. 자, 2를 뺀 상태에서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n-1d니까 A가 5죠. 5 플러스 n-1 d 그래서 2n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1이 여기 더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A1을 구해보겠습니다. A1을 구해보면 5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SN에서 S1을 구해보면 여기다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6이 될 겁니다. 같지 않죠. 자, 그렇다면 진짜 첫 번째 항은 누구냐? 바로 얘입니다. 얘는 아니죠.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만든 AN에서 구한 값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얘도 등차 수열이 맞는데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N을 나열해 보면 첫 번째 항이 5고요. 두 번째 항이 7, 9, 11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이라는 수 보이죠? 이 등차 수열의 합보다 항상 1이 커야 되니까 이 2를 여기다 플러스 첫 번째 항이 플러스 해줘서 첫 번째 항이 6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을 따르지 않지만 나머지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항을 이렇게 써주고 n은 2부터 2고 첫 번째 항은 5가 아니라 6입니다. 이런 말을 반드시 써주어야 되겠습니다.